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24년도 청소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그리고 전국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118개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20분에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입장문과 1만 5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년 청소년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 힘쓰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발언을 하고요. 권일남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청소년 당사자 두 분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 발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도 성인권 교육 예산도 노동권 보호 예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처의 사명은 고민하지 않고 묻지마 여가부 폐지에만 매달린 김현숙 전 장관의 처참한 유물입니다. 잼버리 파행 때문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파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제교류에 힘썼던 청소년들을 또다시 버렸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육과정에 성평등을 뺀 것도 모자라서 성인권 교육 예산을 없앤다고 합니다. 성인권 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입니다. 성평등 사업에 반대하는 성평등 전담 부처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미신에 사로잡혀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생각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부당한 처우를 겪는데 노동권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때리기에 이어서 청소년 동아리마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국가는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그 자체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의입니다.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부르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고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고 청소년의 정책에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업무를 더 열심히 그리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함께 힘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일남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전국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권일남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현 상황과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으로 저희의 입장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는 그동안 청소년의 바른 성장이라는 화두를 올곧게 실천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성실히 적응하며 청소년과 함께 울고 웃고 즐기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도 당연함을 가슴에 안고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하면서 청소년 지도자는 자신의 일, 가정, 자신의 자녀보다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사명감을 달성하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적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로 소진하여 힘들고 지친 와중에도 지도자와 함께하는 웃음기를 머금는 청소년을 보면서 다시금 본연의 에너지를 얻곤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념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 청소년 정책 예산을 보면서 말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사기를 꺾고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야 할 맑은 영혼을 가진 청소년을 위하지 못하는 저사의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의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는 원합니다. 오직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돌려주기를 말입니다. 이전의 청소년 정책 예산 수립은 청소년을 위한 의미를 미처 충분히 숙고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여기고 삭감한 청소년 정책 예산을 재확립하여 작은 지원임에도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가교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청소년계가 무려 4일 만에 서명 인원 15,000여 명에 달하고 전국 도처에서 저마다의 열정을 표하여 주는데 앞장설 정도의 격정이 있기에 더 이상 청소년계의 염원을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해인 의원님,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그리고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 모든 구성원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 당사자이신 김경훈 전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때 청소년이었거나 지금 청소년이거나 그리고 또 향후 청소년이 되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마산 가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 김경훈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입시 원서철에 저를 건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간 현실의 삶을 이유로 묵묵히 좌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소식은 제게 좌절을 넘어 비탄과 분노를 일게 했고 마침내 작은 행동이나마 보여야겠다는 의무감을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에 서울로 떠나 반나절 만에 휘갈긴 그를 갖고 이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두서없을 제 말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태껏 청소년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윗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사회로 나갈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의 세계는 기성사회와 분리되어 마치 온실처럼 존재했습니다. 시대적 변화가 우리 사회를 위해 이렇게 강고한 이분적 구조를 깰 것을 절실히 요청할 때도 이 온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6분의 1인 우리,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절실한 목소리들은 늘 경제적, 정치적, 현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밀려 공론으로 끝나고 사라지기 일쑤였고, 이른 청소년 인프라의 퇴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과 별개로 68,18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은 모든 유형의 것을 다 포함해서 8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은 법정 비율의 6.3%에 불과합니다. 그런 와중에 강화는커녕 청소년 정책의 퇴보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참여 진흥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그 이후로 청소년 단체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사용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마치 청소년 참여를 지켜오던 이들의 대다수가 여태 잘못된 방식과 목적으로 불순한 작당을 짜왔던 이인 마냥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는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정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와 공공복리의 증진 여부이지
정파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정부 요인 누군가의 개인적 복수심이 아닙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도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은 타 부처 사업에 비해 특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잼버리 개영식에서 본인의 청소년 참여 경험이 사회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하나에 문제가 있었다고 운영 목적과 방식에서 큰 문제가 진단되지도 않은 청소년 참여 분야의 정책을 모조리 무력화해버렸다는 것은 벼룩 하나 잡겠다고 온 밭에 불을 놓는 꼴이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하여 지금의 정부는 얼마 전 통과시킨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도 맞지 않는 행보를 걸으며 박자가 어긋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속 일상에서의 참여 기회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기회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없앴습니다. 신체 정서적 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일선 시설들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을 지적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예산을 전액 없앴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의 청소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인프라, 재원 확보 등의 기반 부족 문제를 꼽았으면서도 그 처방으로 예산 파괴를 내렸습니다. 모순적인 자가 부정이자 이 정부의 정책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충분한 투자도 없이 청소년들이 주체적 인간이 되어 이 사회를 떠받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과연 일국의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책임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인지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국고를 거덜낼 만큼 고액의 사업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치의 참여 예산은 4만 원도 4천 원도 아닌 468원입니다. 이것을 더 늘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태 그래왔듯이 동결하고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삭감을, 그것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고 정부의 효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구시대적인 폐쇄형 정부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경남 창원에는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만든 지 20년도 더 되어 좁고 오래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나마 정을 붙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청소년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만 할 존재라는 과거의 틀에 박힌 역할을 묵묵히 감내하면서도 그곳에서 밤낮 가림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사회의 그 어느 곳에서도 굳이 꺼내주지 않았던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힘은 노쇠한 동네의 곳곳으로 퍼져나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봉사를 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동네 축제를 여는 등 어디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희망과 관심은 더 큰 사회로 조금씩 연결되어 우리가 사는 도시,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도시의 유휴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열어주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자는 정책, 도서벽지 청소년의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방과 후 운영, 소외되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생활 기록부의 도입, 또 법정 공인 신분증인 청소년증의 도입 등 사회의 많은 부분이 청소년의 손을 거치며 좀 더 젊어졌습니다. 인구는 늙어도 나라는 늙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공동체 속 줄어드는 우리 청소년은 국가가 필요할 때만 써먹은 피상적인 나라의 기둥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동네를 붙잡고 있는 진짜 기둥의 역할을 다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468원의 예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감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탓은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나눠주던 적은 예산이나마 최대한 아껴 쓰던 우리 청소년과 우리를 위하는 어른들입니까? 혹은 만들어질 돈을 스스로 줄인 이 나라와 이 정부입니까? 저는 열심히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정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당연한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이란 수요자가 만족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또 수요자가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수요자들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인 청소년이 빠진 정책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또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 없이는
그 어떤 청소년 정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후기 청소년 당사자이신 김찬서 청소년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김찬서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2014년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4년 청소년 참여 동아리 활동, 국제 교류 등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과 학생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 공공 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만 이는 제가 체감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혐오 발언을 경험한 빈도는 지난 몇 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상의 청소년 커뮤니티가 대다수 붕괴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성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19.6%이던 초등학생 유해 매체 이용률은 2022년 40%로 폭증했고 디지털 성폭력 횟수는 2018년에 비해 2022년 5.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성교육 경험률은 반대로 18년 78.6%에서 22년 69.7%로 10% 가까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공의 영역에서 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은 개인의 문제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특히 성폭력은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예컨대 저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수많은 혐오 표현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학교 밖에서는 원치 않는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은 해당 학생이나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동들은 결코 상대방이 엄청난 악의 때문에 발생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성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평등하게 행동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지 학습할 기회가 이들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바로 이미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청소년입니다. 저의 경우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에 대해 사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해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책을 읽으며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자유롭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이런 기회를 누릴 가능성이 훨씬 적지만 반대로 실제로 성적 착취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예컨대 정병러나 맨헤라와 같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경우 가스라이팅 등의 수법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적 착취나 폭력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서 사적으로 성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의 상황 입장에서는 사회가 공적 영역에서도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때 이들은 더더욱 성적 착취나 폭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성인권 교육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 학생 성인권 교육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와 청소년 기관이 협력해서 10차시 이상에 걸쳐 성에 대해 정확하고 깊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보다 많은 청소년이 전문적이고 적절한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현재도 사업의 규모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지향하는 성교육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많은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올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 학생 성인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답니다.
이처럼 수많은 청소년 사업을 모조리 폐지한 국가는 마치 해당 예산을 정부의 마음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정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자면 국가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장애, 학생 성인권 사업 예산, 그리고 기타 청소년 사업 예산의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예산을 증액하라. 또한 저는 국회에 계신 의원분들께 2024년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전액 원상 회복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촘촘히 더 살펴서 예산을 더 증액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의원분들께서는 전국 온 오프라인상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확보되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이명화 한국성문화센터 협의회 상임대표님과 김진곤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책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 삭감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천만 원,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6천만 원 등 전액 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참담한 현실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을 하지만 주무부처로서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눈만 뜨면 청소년 위기와 성착취 문제, 이런 뉴스들에 더 이상 이 시점에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사라졌다. 여성가족부가 삭감하겠다는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청소년 성인권 예산 등은 청소년들이 도시,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 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소박한 마중물에 불과하다. 이에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 정책에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심각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범청소년계는 1년에 이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9월 9일 전국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원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청소년 예산이 원래대로 삭감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